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지극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니, 결혼을 2번 했으니 평범하다고 하면 안 되려나요? 여하튼 남편과 딸아이와 남들 사는 것처럼 재밌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다시 만난 배우자도 꽤 좋은 사람을 만났고 시부모님도 이전 분들과는 달리 참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다만 시누이가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예의 없는 건 기본에 이기적이고 무식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시누이와 있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다시 만나는 것조차 소름 끼치도록 싫은 사람인데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런 인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돈 문제였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다시 홀로 서기를 하며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연애 때와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너무 달라서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공장에서 일한 지 10년째가 되며 반장의 자리까지 오른 저는 나름 만족하는 월급을 받으며 일상을 지냈어요. 주위에서는 공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무식하고 배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기까지 10년이나 걸렸네요.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뭐라 하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감정 상하는 일이 없답니다. 2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막걸리를 납품하는 직원 때문에 인연이 닿았어요. 고깃집을 운영하는 남편이 막걸리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직접 저희 공장을 찾아와 막걸리 맛을 보고 납품 직원과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공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이가 첫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화장기 하나도 없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 제 얼굴에서 빛이 났다며 데이트를 신청했답니다. 저는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커서 무시하고 말았는데 그이가 허구한 날 공장으로 찾아와 제가 휴식하러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다은씨, 저랑 데이트해주세요. 저 정말 진지하다고요. 남자의 진심을 이렇게 무시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글쎄, 관심 없다니까요. 그렇게 데이트가 급하시면 다른 여자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저 아무 여자한테나 들이대는 남자 아닙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이렇게 매일 찾아오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이의 마음을 확실하게 접도록 사람 없는 곳으로 불러 이봐요. 저는 이혼녀예요. 한번 다녀왔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접고 다른 여자 찾아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혼녀라고 하면 더는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 쓸데없는 고백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이는 배시시 웃으며 다은씨도 돌싱이에요?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봐요, 우리는 벌써 통하는 게 하나 생겼잖아요. 우리 진짜 운명의 짝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혼남이면서 아무 여자한테나 들이대는 거 웃기네요. 재수씨가 어떤 남자인지 대충 가늠이 되네요. 전 재수씨한테 마음 없으니까 다른 돌싱을 알아보든 천이를 알아보든 마음대로 하세요. 칼같이 잘라내도 매일같이 똑같은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라고 등을 떠밀더군요. 그이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인다고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20번의 거절을 하고 그 다음 고백에 데이트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큰 기대하지 말고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했죠. 그이는 막걸리 공장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두 팔을 크게 들어 올렸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쁨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윽고 퇴근 시간이 다가와 그이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없이 음식만 먹으며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마음먹었는데 재수씨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웃고 떠드는 바람에 엉덩이를 쉽게 떼지 못했어요. 다은씨, 저는 다은씨가 이혼하셔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를 가질 수 있었잖아요. 어쨌든 저와 데이트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재수씨,
제가 왜 좋으세요? 맨날 딱딱하게 굴면서 거절하는데 정남이가 떨어지지 않나요? 에이, 그깟 거절 좀 나겠다고 정이 떨어지다뇨. 그리고 사랑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다은 씨가 저에게 선을 긋고 냉랭하게 대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수십 번 고백해서 첫 데이트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깟 거절이 대수겠어요? 정말 재수씨 같은 남잔 처음 봅니다. 제가 어디가 좋아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고마워요. 그래요? 저한테 고마우면 사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끝까지 다은 씨한테 매달릴 겁니다. 그이는 자신의 진실된 마음이라며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후로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이가 지쳐서 포기하길 바랬죠. 하지만 그의 구애는 끝이 날 생각을 몰랐고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어 달 뒤 결국 제가 그렇게 좋다는 그이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이는 연애하는 내내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어느 남자들이 연애 초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언젠가 그이가 변할 거라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이것저것 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뜨겁고 달콤한 연애를 이어갔고 어느새 시간은 2년이나 흘렀어요. 그런데 그이는 처음 마음 그대로였고 저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작은 짜증조차 한번 낸 적 없었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자 재수씨는 저희 사이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며 연인이 아닌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한 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그이 역시 첫 결혼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죠. 저는 고민을 오랜 시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의 마음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저에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얼마 뒤 그이와 결혼하겠다고 마음에 내비치자 저를 안고 빙빙 돌며 고맙고 사랑한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앞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이와 저는 양가 부모님만 모시기로 했고 형제들은 나중에 따로 만나기로 했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또 저희 두 사람 모두 재혼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 주시는 게 피부로 느껴졌답니다. 저와 재수씨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조금의 갈등과 다툼도 없었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며 지냈으니 웃을 일만 가득했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기분까지 느꼈죠. 저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막걸리 공장에서 일했어요. 남편이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니 경제적으로 힘들게 없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일을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과 성취감 등의 많은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어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두었어요. 시부모님이 자주 식사하러 오라고 초대해 주셨는데 정말 손님처럼만 대해주셨어요.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리시며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돌아가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문제가 하나씩은 있는 법이죠. 제가 시댁에 가면 유일하게 기분 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보다 7살이 어린 시누이였죠. 그녀는 어릴 적부터 고생 하나 안 하고 시부모님 덕을 보며 자라왔다고 전했는데 대학 졸업 후 이것저것 사업 한을 벌리고 말아먹고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원장님 소리를 듣고 지내니 기고만장한 태도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교육 일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공격적인 단어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막걸리 공장에서 일하는 거 재밌어요? 우리 오빠가 관두라고 하는데도 고집 부리고 다닌다면서요? 네, 저는 제 일이 재밌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만두지 못해요. 소중하다고요? 그깟 공장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괜한 자부심을 가져요? 이제 우리 집안과 수준을 맞추려면 공장 때려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도 생각이란 거 해봐요. 사업가 집안에 공돌이 며느리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 체면이 설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릴 거라고요.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우면 제 어린이집에 와서 밥이랑 청소 좀 해주세요. 월급은 섭섭치 않게 드릴게요. 네? 아니요. 제가 아가씨 어린이집에 가서 밥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매우 뜻깊고 보람찬 일이에요. 네, 그러세요. 하여튼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세더라. 공장 나부랭이가 어린이집 원장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래? 할 말 안 할 말은 가리지 못하는 신우이에게 한마디 하려다가 시부모님 앞이라 그냥 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 대신 시어머님이 미순아, 너 세연이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그리고 막걸리 공장이 어떻다고 그런 막말을 짓거려?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 에휴, 이 철딱선이 없는 기집애를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걱정이다. 세아가, 네 신우가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흘려라. 이놈의 기집애가 누굴 닮아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만 도통 고쳐지지 않는구나. 아무래도 누뚱이라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것 같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해 세아가. 라며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 속이 뒤집히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신우이에 대한 말을 꺼내면 남편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말하는 게 톡 싸서 그렇지 속은 깊어. 라며 신우 편을 들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서 단점이라고는 찾아지지 않았는데 이제야 하나 발견한 거죠. 나는 아가씨 나이 때 저러지 않았어.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은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게 아니야. 요즘 20대들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한지 알아? 우리 공장 아가씨들만 봐도 그렇다고. 게다가 당신이랑 남매인데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딴판이라고. 미안해 자기야. 미순이가 늦둥이라서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자라서 그래.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어? 정말 답답하다. 아가씨 저대로 내버려두면 남자는 물론이고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오래가지 못하고 망할 거라고. 교육하는 사람이 저 모양인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제가 온갖 짜증을 부리며 남편에게 늘어놓자 그이는 연신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착한 남자여서 좋아했더니 너무 착해서 탈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신우이가 시댁에 있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했습니다. 신우 얼굴만 봐도 화딱지가 나니 시부모님도 뵙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신우이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니 제 인생에는 사소한 문제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분 상할 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문득 친정아빠가 생각났어요. 제가 일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결혼하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아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 오늘 저녁은 친정아빠와 먹겠다고 전하고 몰래 아빠가 일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일하시는 상가가 멀리서 보였고 경비옷을 입고 계신 아빠가 빗자루를 들고 상가 앞을 청소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빠를 놀라게 해드리려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아빠 앞에 나타나 대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신우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빠가 일하는 상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빠와 신우이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저씨, 어제 주차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왜요? 제가 주차를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이 더위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양지에 주차를 했잖아요. 퇴근할 때 차에 탔다가 엉덩이에 화상 입는 줄 알았다고요. 경비가 그 정도 센스도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발 머리를 액세서리로만 다니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하세요. 암튼 오늘은 그늘 있는 데다가 주차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차 키를 아빠 몸에 던졌습니다. 아빠는 고개 숙이며 아이고 이 늙은이가 생각이 짧았네요. 오늘은 시원한 그늘에 차를 대겠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두 사람을 향해 뛰어갔어요. 그리고 신우이에게 아가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분이 아가씨 운전기사도 아닌데 주차를 왜 시키세요?
그리고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왜 그 모양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깜짝이야. 언니, 여기 웬일이에요? 그리고 나타나자마자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지금 아가씨가 발레시킨 경비님이 제 친정아빠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발레시킨 것도 모자라 그날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성질 부리고 차키를 집어던진 거 사과하라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인지 다못해 억울한 표정까지 짓더라고요. 언니, 왜 이렇게 열을 내고 그래요? 언니 아빠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 건물의 경비 아저씨잖아요. 그리고 경비가 하는 일이 없어서 제가 주차 좀 해달라고 한 게 큰 잘못이에요? 하는 일이 왜 없어요? 이 큰 건물을 관리하잖아요. 그거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낸 관리비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발렛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럽게 비싼 관리비 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섭리가 아니겠냐고요. 결국 저는 신우이의 말에 참지 못하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며 야, 너같이 위아래 없고 막무가내인 년은 내가 살다 처음 봤다. 경비 아저씨한테 발렛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뭐? 그늘에 주차를 하라고? 게다가 내 친정아빠라고 말했으면 다시 인사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야지. 무식한 개지마. 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친정아빠가 제 팔을 잡으며 말리셨습니다. 다은아, 그만해. 난 괜찮으니까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자. 어? 그런데 그때 신우이의 손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와 신우이가 같이 머리채를 잡은 모습이 돼버린 거죠. 저희는 서로 놓아줄 생각 없이 머리채를 잡고 옥신각신하며 말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반말하고 욕했더니 신우이도 이에 질세라. 야, 이년아, 공장 다니는 주제 어디 감히 어린이집 원장님의 머리채를 잡아?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니 공장에서 썩고 있는 걸 모르겠냐? 하긴 애비가 이 모양이니 딸내미도 똑같겠지. 거지 같은 년이 우리 집에 기생하려고 시집 온 거지. 우리 엄마, 아빠, 오빠를 속였을지는 몰라도 나는 못 속인다, 이년아. 아, 우리 오빠가 전처럼 왜 이혼한지 말 안 하디? 그년도 너처럼 거지근성 충만하고 싹수가 노래서 내가 아작을 내버렸거든. 그랬더니 질질 짜면서 집에 나가더라? 왜 이렇게 없는 것들만 우리 오빠한테 들러붙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라이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신우이한테 계속 당하다가 이혼한 전처의 마음을 10분의 1 이해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신우이에게 패배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머리채를 잡은 채 뭐 어느 애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돈 때문에 네 오빠랑 결혼한 줄 아니? 절대 아니거든. 아니다. 너한테 설명한다고 말이 통하겠니? 닥치고 당장 우리 아빠한테 사과해. 정중하게 잘못을 빌란 말이야. 만약 사과드리지 않으면 너와 시부모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말겠어.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와 신우이의 난리에 상가에 있던 상인들과 주민들이 몰려들어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들 신우이의 손을 부리쳤고 제 손은 가만히 두어서 계속 머리채를 잡고 있었답니다. 상황을 보니 상인들 역시 신우이의 인성을 알고 그런 것 같았어요. 식구인 저에게 이 정도인데 남한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했을지 굳이 보지 않아도 의뢰의 짐작이 되었답니다. 저는 신우이의 머리채를 몇 번 더 흔들어대고 나서 놓아주었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목소리가 들려서 어쩔 수 없이 놔줬네요. 저희는 머리가 사자처럼 뻗쳐 있었고 씩씩대며 서로를 노려보다가 사람들의 만류에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아빠는 저를 경비실로 데려가 연고를 발라주시며 왜 그런 거야? 좀 참지 그랬니? 하고 당신의 탓을 하시며 땅이 꺼져라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신우이가 또 버릇없이 굴거나 발렛 같은 얼토당토 않은 짓을 시키면 바로 연락해. 내가 달려와서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리겠어. 감히 우리 아빠를 그따위로 대우해? 다음엔 이것보다 더 험한 꼴을 보여주고 말 거야. 다은아, 아빠는 괜찮다니까. 그냥 시키는 거 들어주고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일일이 대응하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아빠가 그렇게 순하게 나오니까 전현이 기세 등등해진 거야.
저런 년은 똑같이 악랄하게 대해줘야 정신을 차린다고. 좀 더 패줬어야 했는데 분해 죽겠네. 그렇게 사건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더니 남편이 크게 놀라더군요. 친정아빠와 밥 먹으러 간다는 사람의 머리꼴이 사자 같았으니 그럴만도 했죠. 저는 솔직하게 신우이와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편을 들면서도 신우이 걱정을 하는 게 눈에 선하더라고요. 착한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게 문제인가 봅니다. 여하튼 저는 신우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친정아빠께 사과하지 않으면 시댁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어요. 하지만 신우이가 사과할 리 있겠어요? 결국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편이 신우이를 감싸는 행동도 끝장을 내버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생각에 아빠가 일하시는 상가에 자주 찾아가며 혹시라도 신우이가 막대먹은 짓을 하는지 지켜보았어요. 상가에서 저와 마주치긴 했는데 인사 따윈 하지 않고 신경전을 이어갔죠. 그래도 제가 본때를 보여줘서 그런지 친정아빠께 발렛을 시키는 짓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신우이가 아빠 한 건물에서 마주치는 게 기분 나빠서 아빠께 진지하게 경비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여쭈었습니다. 아빠, 난 아빠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거 너무 싫어. 일을 그만두면 안 될까? 그게 무슨 소리냐? 너도 누가 막걸리 공장 다니는 거 관두라고 하면 정색을 하면서 애비한테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재밌는데 네 신우이만 아니면 기분 상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 건물 상인들 모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야. 여기로 가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작은 미소를 짓게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애비가 하는 일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만 좀 찾아와. 네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신우이가 얼씬도 안 하고 있다고. 알겠어.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네. 그럼 재수없는 신우이만 잘 피해 다녀. 괜히 엮어서 기분 상하지 말고. 아빠와 대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경비실의 여닫이 문이 쾅 소리 내며 열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더니 신우이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뭐야? 무슨 요건으로 여기로 온 거야? 언니는 빠져요. 경비한테 볼 일 있어서 온 거니까. 너 내가 말 똑바로 하랬지. 사돈 어른이라고 부르기 싫으면 최소한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란 말이야. 우리 아빠가 네 친구야? 그럼 언니는 왜 신우이한테 반말이 찍찍하세요? 언니 말버릇이나 고치시죠? 다 됐고, 이봐요 경비. 이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런 소식 있으면 제깍제깍 알려야 되는 게 경비의 임무 아니에요? 건물 주인 연락처 좀 알려줘요. 아니,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좀 와달라고 해요? 아유 원장님, 얼마 전 새로운 건물 주인이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했을 텐데요. 원장님께는 연락이 닿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임대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무슨 이유로 건물주를 찾으려는 거죠? 다음 달에 우리 어린이집이 계약 만료돼요. 그래서 계약을 연장해야 하니까 찾는 거고요.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임대료 좀 깎을 생각이에요. 제가 듣기로 신우이의 어린집은 원생이 얼마 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성격이 저 모양인데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신우이에게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야, 계약 연장은 네 마음대로 하니? 건물주가 너의 실체를 알면 이 상가에 계속 자리를 주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네 어린이집은 얼마 못 가 망하게 생겼어. 원생들도 얼마 없는데 뭐하러 계속 운영하니? 인연이 지금 뭐라 그랬어? 막걸리 공장이나 다니는 주제에 교육자한테 충고질을 하는 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거지 같은 년이 꼴값을 떨고 앉아있네. 애비나 딸년이나 천박한 일이 나면서 감히 어린이집 원장이 나에게 충고질을 해? 진짜 똥덩어리들이구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가 천박하다고? 넌 천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니? 그 말은 너 같은 년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저와 신우이가 욕을 주고받자 아빠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다하라 그만해. 원장님도 그만하세요. 내가 건물 주인한테 말해 놓을 테니
일단 돌아가세요. 이 놓친 애가 어디서 명령이야? 내가 한 말 뭐로 들었어? 지금 당장 건물주한테 연락하라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락할 필요가 없겠네요. 원장님, 제가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아빠의 말에 신우이가 코웃음을 치며 진짜 이 놓친 애가 도망이 났나? 경비놀이 하다니 여기 주인이라도 된 기분인가봐. 아주 코미디가 따라없네. 덕분에 웃었어? 내가 한 번만 더 말할게. 건물주한테 당장 연락해. 라고 아빠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서 건물 등기부 등본을 꺼내셨답니다. 원장님, 이거 보이시죠? 제 이름이 강만복입니다. 여기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뭐야? 진짜 당신이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사실 저희 집안은 꽤나 부유했습니다. 회사를 크게 운영하시던 아빠가 은퇴하시며 건물 두 채를 매입하셨었는데 이번에 신우이가 있는 건물까지 매입하시게 된 거죠. 제가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전 남편은 아빠에게 사업 자금을 끝없이 요구하는 바람에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제가 돈 많은 아빠가 없었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막말까지 해답니다. 그래서 이혼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집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니까요. 어쨌든 신우이는 아빠가 건물주라는 사실에 턱이 빠지도록 크게 입을 벌리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벙쪄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매우 친절한 말투로 어머, 사돈 어르신이 저희 상가의 새로운 주인이셨군요. 세상에, 건물주께서 직접 경비일까지 도맡아 하시다니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네요. 새언니, 사돈 어르신이 건물 주인이었으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실수도 안 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을 거잖아요? 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웃기는 년이다. 우리 아빠가 건물주라니까 바로 꼬랑지를 내리는 거냐? 그리고 경비는 함부로 대하고 건물주는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너처럼 사람이 계급으로서 매겨서 대하는 것들은 아주 쓴맛을 봐야 해. 새언니, 화가 많이 나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상냥한 사람인 줄 몰랐네. 건물주가 좋긴 좋나 보다. 에이, 저 원래 성격은 이래요. 제가 새언니를 오해해서 실수를 저지른 거니까 마음 푸세요. 사돈어른, 저 이번에 재계약할 때 임대료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우린 한 가족이니까 공짜로 쓰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우이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아빠가 피식 웃으시며 원장님, 미안하지만 공짜로 임대해 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장님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왜요? 제가 발레시켜서 화나셨어요? 사돈어른, 지난 일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세요. 그럼 저 공짜로 임대하실 거죠? 라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댔답니다. 원장님, 본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원장님이 이 상가에서 분란을 많이 일으켜서 다른 상인들이 많이 불편해하세요. 다들 원장님이 나가시길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 내로 어린이집을 철거해 주세요. 아니 사돈어른,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했잖아요. 가족끼리 지난 일 가지고 치사하게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세입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안 되죠. 원장님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제가 상가를 두면서 서명을 받아왔어요. 그게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이거 읽어보세요. 아빠가 신우이에게 내민 종이에는 세입자 신우이의 만행이 수없이 많이 적혀 있었고 이런 사람을 더는 임대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였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던 건데 친정아빠는 신우이가 법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방안에 마련해 주신 거였죠. 그 문서를 본 신우이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이러지 마세요. 제가 여기 어린이집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쉽게 나갈 수 있겠어요. 공짜로 임대해달라는 말 취소할 테니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항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조용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다른 분께 권리금을 받고 파실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으니 정리해주세요. 안 돼요. 사돈어른 제발 그러지 마세요. 새언니, 사돈어른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모두 잘못했으니까 용서하고 제 어린이집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빠의 결정을 부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네요. 신우이가 애걸복걸하며 아빠께 사정했지만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라 그런지 아주 작은 흔들림도 없어 보이셨죠. 결국 신우이는 다시 본색을 드러내 온갖 막발과 욕설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도 집으로 갔더니 남편이 신우이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이야기 들었어. 장인어른이 새로운 건물주인이라며? 많이 놀랐어. 맞아. 자기한테 숨겨온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당신은 나의 사랑에서 결혼한 거니까 아빠가 건물주라는 게 큰 의미는 없지? 당연하지. 나는 지금 생활에 충분히 만족해. 그리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장인어른께 손을 벌릴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말이야, 내 동생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지금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싶은 것 같아. 안 돼. 아가씨가 당신 동생이긴 하지만 진짜 아나무니인데다가 몰상식하고 싸가지도 없어. 건물상인들도 죄다 아가씨를 피하려고 한다고. 또 아빠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 내가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괜한 기대하지 말고 접어. 제가 알아듣게 설명해주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연락이 왔는데 칼같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끊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신우이의 계약 만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원장의 행실이 동네방네 소문이 난 데다 원생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탐내겠어요. 아빠 말씀으로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하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빠는 신우이에게 어린이집을 철거하라고 일렀는데 한 달의 시간만 더 달라고 빌었다네요. 사돈어른, 이 어린이집 못해도 권리금을 4억 원 받을 수 있다고요. 임자가 금방 나타날 거니까 딱 한 달의 시간을 더 주세요. 좋아요. 딱 한 달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어린이집이 팔리지 않으면 강제 철거시키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도 여전히 개미 한 마리도 구경하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상가로 찾아갔는데 친정아빠가 철거팀을 불렀더라고요. 이에 신우이는 어린이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사돈어른, 제발 이러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비키시죠, 원장님. 새언니,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말려봐요. 내 인생 쫑나게 생겼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요. 아가씨 행실이 그따위니 사람들 모두가 내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인과응보라 생각하시고 달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성격을 개조해서 새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러자 신우이가 야 이년아, 네가 그러고도 내 올키라고 할 수 있어? 이 망할 부녀가 선량한 사람 인생을 종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 이러고도 니들이 무사할 것 같아? 너 우리 오빠랑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이 놓치는 애를 고소할 거라고. 라며 본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친정아빠는 철거팀을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신우이는 악을 쓰며 비명을 질렀고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며 난동을 부렸어요. 하지만 다들 건장한 남자들이어서 신우이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쫓아버리고 할 일을 모두 해냈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신우이의 어린이집은 텅 비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신우이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아빠는 쐐기라도 박으려는지 신우이에게 영수증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철거 비용은 원장님이 내셔야 합니다.
500만 원밖에 안 나왔네요. 이 정도면 싸게 철거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상가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너 놓친네. 끝까지 나를 엿먹이는구나. 가만두지 않겠어. 신우이가 미친 듯이 날뛰며 달려들자 제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아 정신 차리라고 따기를 한 대 내려쳤죠. 그러자 눈물이 뚝뚝 흘리며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저는 이후 신우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집에서 운동 생활을 하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도 다행이었고 성격 개조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2달이 지나자 신우이는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신우이가 시부모님께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네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여러 번 말아먹은 신우이에게 다시는 돈을 주지 않기로 다짐하셨답니다. 시댁에서 매일같이 때리는 신우이의 꼴을 보기 싫었던 시아버지가 짐을 싸서 내쫓아버리셨대요. 한 푼의 돈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이에 자존심이 센 신우이는 통장에 조금 있는 돈으로 지방에 있는 반지하 원룸을 마련해서 백수로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히 사업할 깜냥도 돈도 없었으니 다른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신우이의 최후는 그렇게 끝이 나버렸네요. 아빠의 경비일과 저희 공장일이 천박하다며 막대하더니 제대로 벌을 받고 말았죠. 신우이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생을 해봐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달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성격 개조가 되지 않고 지금과 똑같을 겁니다. 친정아빠의 제대로 된 복수. 정말 기똥차게 멋지지 않나요? 저는 신우이 사건으로 인해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고 시부모님도 신우이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대해주시고 있네요. 한 사람이 사라지니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다들 불쾌지수가 사라지고 행복지수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니까요. 저희 신우이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지금도 반지하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데 반성을 하고 돌아올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나중에 신우이가 돌아오면 후기로 사연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